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139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론에 이게 6번째인데, 이게 양이 많아서 6번째 있어서의 6-1과 6-2로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일지사상의 그 오항 구조를 봤는데, 그때 오항 구조가 뭐였냐면 선험적 오항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우리의 선험적 오항 구조와 실천적 오항 구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지사상의 오항 구조는 의식의 구조이자 동시에 삶의 수행체로 꿰는 핵심 관문이에요. 이러한 내용의 철학은 선험적 오항 구조에서 실천적 오항 구조로 둘이 내적 연계 논리가 되어 있는 철학적 내용이었어요. 앞서 봤어요. 우리는 철학적으로 선험적 구조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음이죠.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 이때 우리는 광명, 리, 성, 지의 순서대로 얘네들이 이어나왔어요. 그리고 실천적 구조는 그렇게 살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지에서부터 비롯된 거죠. 지로부터 비롯되어서 우리는 지로부터 비롯해서 이제 행으로 끝나는 것과 이 공동체로 들어가는 공의 의미가 있어요. 공변된 공을 쓰기도 하고 함께 공자를 쓰기도 해요. 이러한 이제 그 실천적 오항 구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지사상의 선험적 오항 구조는 존재와 의식이 성립하는 근원적 질서, 이게 이제 선험적 오항 구조죠. 그런데 실천적 오항 구조는 그 질서가 인간의 삶, 교육, 윤리 속에서 책임있게 구현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항의 내용 중 선험적 오항 구조는 하나의 독립된 체계로 정리하고 실천적 오항 구조는 다시 별도의 체계로 정리하는데 마지막에 두 구조가 어떻게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게 됐는지를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지사상의 선험적 오항 구조를 정리를 해보면 일지사상의 선험적 오항 구조는 광명, 리, 성, 지였어요. 그래서 이 광명, 리, 성, 지는 이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고 의미를 형성하며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존재론적, 의식론적 기반 구조가 선험적 오항 구조예요. 이는 경험 이전에 이미 작동하고 있는 질서 그랬어요. 그 질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발음의 질서 그랬어요. 발음의 질서고 이게 발음의 철학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인간의 선택이나 문화적 조건과 무관하게 존재와 의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선험적 오항구조 이렇게 돼요. 이때 선험적 오항구조의 맨 처음의 광이죠. 빛. 빛은 이 구조의 출발점이고 존재가 존재로서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근원적 계시죠. 이게 근원적 계시라는 표현으로 해갖고 하이데거는 이것을 현 존재들의 뭐예요? 바탕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빛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광은 빛은 아직 어떤 대상도 아니죠. 인식되기 이전의 가능성의 장애예요. 인식된다는 거는 우리는 빛이 아니라 밝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밝음. 밝음이 우리가 인식이 되는 거지 빛이 인식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과 세계는 이 빛 속에서 이미 관계 맺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은 세계와 분리된 고립된 주체가 아니라 처음부터 열려있는 존재로 규정됩니다. 이 얘기는 뭐죠? 내재적 초월성에 우리는 이미 들어있는 현 존재로서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명이에요. 이 밝음은 빛이 인간 의식 속에서 작동한 결과로 나타난 자각의 국면입니다. 자, 이 광이 우리는 드러났는데, 이 드러났을 때 이 빛은 우리는 인식 이전의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인간 의식 속에서 작동한 결과라는 얘기는 뭐죠? 작동한 결과는 작동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이에요. 밝음. 이 밝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자각의 공면입니다. 이는 판단이나
이는 판단이나 개념 이전의 발금으로 뭐 세계가 무의미한 혼돈이 아니라 인식될 수 있는 장으로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발금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존재의 드러남이에요. 존재의 계시를 광이라 하면 존재의 드러남은 명입니다. 그래서 발금은 감각과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최초의 의식적 조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간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게 발금 때문입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이 발금은 우리한테 있어서의 그 발금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무슨 질서요? 발음의 질서였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발음의 질서를 우리는 어디에서, 리에서 우리는 구체화됩니다. 이 발음의 질서가, 발음의 질서가 리인데, 그게 참된 질서의 개념입니까? 했을 때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진리는 발음을 통해 자각된 세계가 질서와 의미를 지닌다는 인식의 단계입니다. 따라서 진리는 뭐예요? 이거 관계요, 관계. 이 관계를 우리는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아니면 인드라망,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단계에서 인간은 사물과 사물의 관계를 이해하고 원인과 결과를 분별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뭐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이때 리는 세계의 질서이자 동시에 인간 이상의 작동한 구조로서 윤리적 판단에 객관적 기반을 주는 게 어디에서 줘요? 진리에서 준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성이에요. 진리의 이 이치가 우리한테 내재돼 들어오는 그 부분이 우리는 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와 성은 뭐예요? 등치값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이때 리는 우리에 있어서의 바깥의 외부의 구조이고, 성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내적 구조의 모습이 되는 거죠. 따라서 성은 리의 질서가 인간 내면에 깊이 체화된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단순한 본능이나 사회적 습관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발음에 응답할 수 있는 도덕적 근원 능력이 어디에서 나와요? 이 진리에 기반한 것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의 차원에서 인간은 외부 규범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외부 규범에 우리 법이나 아니면 도덕적인 하나의 질서에 맞춰서 우리가 거기에 억지로 끼어치는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인격적 주체로 자기매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약용의 자기 주권으로서의 네가 뭐를 해야 하는지를 그 행위를 알아서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자리매김의 결과는 우리는 양심과 다이모노로 인해서 우리가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게 멈춤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때의 진은 멈춤인데 이건 선험적 구조의 종결점이에요. 즉 우리는 내재적 초월성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떠한 것이 내재적 초월성을 가진 존재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게 빛이었는데 빛이 우리한테 인지되기 시작한 거는 명으로서의 발금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인지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인지가 되는 게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의 나 혼자가 아닌 다른 것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 맺는 것을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존재의식의 작용의 근원으로 수렴되는 안정의 상태를 뜻하는 것을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지는 활동의 중단이 아니라 과잉 없이 조화롭게 완결된 상태, 그러니까 과잉 없이 조화롭게 완결된 상태, 이 상태의 모습으로 움직이는 게 뭐예요? 중용이잖아요, 중용. 이것을 8글자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직한 관계 설정이에요. 바람직한 관계 설정. 이것을 4글자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리이타예요, 자리이타. 그리고 이걸 2글자로 하면 뭐예요? 중용이라고 그랬고, 이걸 1글자로 하면 뭐예요? 정성성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인식과 행위가 무한히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궁극적 균형 원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 그래서 이 지라는 거는 일지 상태의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난 것을 우리는 지, 멈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일지사상의 실천적 오항, 개인적 구조를 볼까요? 이거는 이건 존재론적 구조예요. 개인의 존재론적 구조. 그래서 일지사상의 실천적 오항 구조를 정리하면, 이거는 윤리 규범적 관점으로 이게, 드러나게 돼요. 실천적 오항 구조는 선험적 구조가 인간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행동, 교육, 윤리의 실천으로 구현되는 방식을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는 존재의 조건이 삶의 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존재의 조건이 삶의 방식, 그러니까 이게 뭐죠? 만물이 살아가는, 만물의 삶의 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응답이 어디에 있어요? 실천적 오한 구조에 있다, 이 얘기예요. 여기에서 빛의 실천은 현실을 미리 판단하거나 규정하지 않고 열어두는 태도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는 타자와 세계를 통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스스로 드러나도록 하는, 드러나도록 허용하는 자세, 그러니까 이건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육에서는 질문과 경청, 윤리에서는 공간과 수용으로 이 열린 자세를 드러내게 합니다. 예. 실천적 오한 구조를 지금 어디에요? 광명리성지에 대비해서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명예실천은 자기 성찰과 알아차림이 실천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감정, 욕망, 생각을 즉각적으로 동일시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거. 이게 뭐예요? 정견의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보다 깊은 책임성을 확보를 해요. 이는 모든 윤리적 판단과 행동의 출발점이 어디서 있어요? 명예 실천에 있다. 그 다음 리예요. 리의 실천은 성찰된 내용을 바탕으로 숙고하고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예. 리의 실천이라는 건 숙고 판단하는 단계. 이때 판단은 충동이나 관습이 아니라 이유와 근거를 갖춘 어디예요? 기준에 맞는, 그래서 기준에 맞는 분별로, 그래서 이 기준에 맞는다는 건 뭐죠? 발음의 기준입니다. 발음의 질서. 발음의 질서에 이루어집니다.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비판적 사고로, 사회적 차원에서는 합리적 공론의 토도로 뭐요? 이 발음의 질서가 작동이 되는 것이 리의 실천이다. 그 다음 성의 실천은 판단된 바를 자신의 내면적 발음에 근거해. 그러니까 내면적 발음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양심, 그 다음에 다이몬 이랬잖아요. 여기에 선택하고 결단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 인간은 외부의 강제나 부정 때문이 아니라 인격적 책임으로서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율적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윤리는 규칙 준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응답이 윤리여야 합니다. 이런 거지. 따라서 윤리의 개념은 뭐예요? 양심에 따른 거, 다이몬의 소리에 응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지혜요. 지혜 실천은 그 삶의 과잉을 멈추고 부족이나 지나침을 멈추고 조율하는 절제의 실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중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는 욕망의 억압이 아니라 삶 전체를 조화롭게 완성하기 위한 능동적 멈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형태에 있어서의 수동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깨닫는 과정은 수동적일 수는 있어도 그 깨달은 후에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견의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개인에게는 성숙, 사회에서는 공존의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게 지혜 실천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실천적, 선험적 오항 구조에 대비되는 실천적 오항의 자세는 지금처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실천적 오한 구조로 오한 구조로 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다음처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천적 오한 구조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부분이 있고 공동체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부분이 연결이 돼야 그 부분이 관계의 형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함께 더불어가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기에 일지사상의 실천적 오한 구조를 정리하는 이 실천적 오한 구조를 보면 존재 구조적 관점이 있고 윤리적 관점이 있어요. 존재 구조적 관점은 지, 감각, 성행으로 인해서 뭐예요? 개인이 위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 감각, 공이 되는 거는 이건 윤리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개인적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지사상의 실천적 오한 구조는 외부에서 부과된 수행 단계나 도덕 훈련의 목록이 아니었어요. 인간 존재가 세계와 관계 맺으며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내적 작동 질서입니다. 내적 작동 질서는 뭐에 근거해요? 발음의 질서에 근거한다고 그랬죠? 발음의 질서에 근거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이 구조를 우리는 지, 감각, 성행으로 설명할 때 행의 실천은 선택하는 행위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의 흐름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때 존재 그 자체의 흐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발음의 질서입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지, 감각, 성행이라는 실천적 오한 구조에서 이 지를 먼저 볼까요? 지는 감각, 성행이 바람직한 관계의 조화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무한히 확장되거나 자기 것으로 치닫지 않게 수렴시키는 존재 구조가 뭐예요? 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로 인해서 우리가 감각, 성행이 제대로 바른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멈춤이자 정견의 관점으로 드러나는 발음을 실천하는 것이며 또한 바람직한 행위의 결과로 드러나게 하는 바탕의 국면이 됩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감각, 성행 모두를 자율적으로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위해 스스로 절제하고 삶의 방향을 근원에 맞게 조율을 하죠. 그러므로 지는 선험적 오한 구조에 그치면서 동시에 실천적 오한 구조의 새로운 시작으로 존재의 흐름을 다시 정렬하는 중심점이 우리는 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가. 지는 모든 거에 있어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되는 게 멈춤이에요, 멈춤. 이제 두 번째, 감을 한번 볼까요? 감은 인간 존재가 세계에 처음 접속하는 방식이에요. 지는 우리가 멈춘 정견의 입장을 갖는 힘을 가져요. 그 힘을 가지고서 우리가 상대를 하게 되죠. 그 상대를 하는 거는 감입니다. 따라서 감은 인간 존재가 세계에 처음 접속하는 방식이고 아직 분별이나 판단 이전의 국면이므로 세계가 그러니까 관계 맺기 이전의 상태죠. 그래서 세계가 나에게 어떤 울림으로 다가오는 최초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감이라는 거는 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갖고 정견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관점에서 상대가 타자와의 관계를 맺는 그 맺기 바로 직전까지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존재가 존재를 만날 때 일어나는 근원적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감이라는 거는 뭐에? 우리는 존재의 근원적 가능성을 가지고 정견의 입장에서 상대와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인간은 세계를 보기도 전에 이미 느끼며 이 감의 층위에서 세계는 낯선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말을 거는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실천적 구조에서 감은
광의 실천과 대응되며, 그러니까 광의 빛이 빛이 발금이 되기 이전의 상태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감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세계를 닫지 않고 받아들이는 열림의 태도를 내포하는 게 지금 뭐예요? 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는 각이죠. 각인데, 감을 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는 각이라는 단계를 가지게 돼요. 각이라는 단계를 가지게 됐을 때는 감은 우리가 떨궈져 있는 그 관계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이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 실질적으로 우리는 각이라는 형태에 있어서의 느낌을 받는 거예요. 느낌을 받는 그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각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자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얘기예요. 타자와의 관계. 즉, 타자라는 거는 나와 세계, 나와 다른 인간, 나와 다른 생물, 이런 등등의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의 각이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이게 부대낌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게 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대낌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각은 감이 무의식적인 반응에 머무르지 않고 의식 속에서 그랬어요. 의식 속에서 드러나는 알아차림. 예. 의식 속에서 드러나는 알아차림. 예. 그래서 의식 속에서 드러나는 알아차림.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부딪힘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을 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이라는 건 느껴진다는 상태에서 아 그렇구나 하고 자각되는 국면. 그래서 이것을 이행을 뜻해요. 이때 인간은 감정이나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감흥을 정견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게 실질적으로 그 정견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이제 각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각은 자기 성찰과 마음 챙김의 구조이며 실천적 명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가 결여되면 감은 어떻게 돼요? 충동으로, 자극에 대한 즉각적 반응으로 전락이 되죠. 그 다음 이제 성이에요. 성이라는 거는 각을 통해 자각된 내용의 단순한 인식에 머물지 않고 인간의 내면적 기준과 결합이 되는 단계입니다. 이 인간적 내면적 기준과 결합되는 단계는 뭐죠? 존재의 근원적 인식과 일치되는 거, 얘와 일치됨을 갖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이 되죠. 따라서 성은 무엇이 나에게 마땅한 거, 어떻게 사는 것이 나다운가를 묻는 근원적 지점입니다. 이게 결국은 뭐예요? 소크라테스의 나를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와 그 다음에 우리는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가 여기에서 이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간은 외부 규칙이나 사회적 압력보다 자신의 존재가 요청하는 발음에 응답하게 되죠. 그래서 성은 선험적 구조로서는 인간 안에서 내재한 도덕적 근원이며 실천적 구조에서는 인격적 결단의 중심축이 뭐예요? 성이라는 거지, 성. 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인격적 결단의 중심축이라는 거는 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이라는 거는 자기가 내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음이 그대로 발현이 된 상태의 모습이었을 때 이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러한 성의 응답은 반드시 뭐로 이어져요? 행동으로 실천으로 이어져야 된다. 따라서 행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감각 성의 과정을 거쳐 숙성된 내면이 외부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단계예요. 다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안 결과 또는
자신을 바로 본 결과. 자기에게 드러나는 힘이 무슨 힘이었어요? 정견의 힘이었잖아요. 정견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외부 세계를 우리가 접하는 거지. 이때 행위는 충동적 행동이나 계산된 전략이 아니죠. 내가 이렇게 사는 존재다라는 자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때 자기 표현이라는 건 뭐죠? 발음의 질서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행은 윤리의 가시적 형태이며 성의 현실 속에서 시험받고 검증되는 장을 우리는 행이래요. 자, 이를 살펴보면 존재론적 실천적 구조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감각 성행 구조에서 실천은 수렴, 느낌, 자각, 내적 기능, 행동이라는 단계를 따르죠. 지금 여기에서의 이 부분은 뭐예요? 수렴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느껴졌죠? 지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감에서. 여기에서는 뭐죠? 각에서. 여기서는 뭐죠? 성에서. 따라서 이 행으로 이어지는 그 마지막 단계를 따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는 도덕 교만의 순서가 아니라 인간이 실제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존재의 리듬이죠. 만약 여기에서 행이 잘못되면 또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다시 지로 가야지, 다시 지. 예. 그래서 감각, 성, 행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순환 구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구조의 핵심은 윤리가 감정 위에 세워지고 행위가 인격해서 나오며 절제가 억압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일지사상의 실천적 오한 구조는 어떻게 착하게 행동할 것인가가 아니라 존재가 어떻게 스스로를 나로 세우는가에 의존한 바람직한 관계 설정에 대한 실천적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광명, 리성, 지인, 선험적 오한 구조에서 실천적 오한 구조로 내려온 지감각 성행인 존재론적 개인의 실천 방향인 오한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6-1의 관계를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